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5월 9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5월 8일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 및 대표 권한대행에 5선에 주호영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주호영 의원이 지금 다 침몰 일보 직전에 우파의 대표 선수인 미래통합당을 어떻게 그야말로 슬기롭게 그 난파의 위기에서 건져나갈지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2년 전 5월 9일은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괴실이 이 전통마을에서 어젯밤에 그 영우 삼촌 집에서 잤죠. 영우 오촌 당숙입니다만은 이날은 울진 기성면까지 걷게 됩니다. 아침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으로 나오니 어젯밤에 봤던 것보다 영우 외당숙의 집은 아득하고 소담하다. 날씨는 이틀째 흐리다. 날씨가 흐리면 걷기에는 한결 좋다. 외당숙모가 차려준 정갈한 아침밥을 먹고 7시 30분 괴실이 영우 외당숙집을 출발했다. 중간 목표 지점은 영덕군과 울진군 경계선인 금곡마을 영구 막내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하담이라고 외자 담을 썼는데 영구 외당숙집이다. 대략 12km 정도를 걸어야 한다. 괴시리를 나와서 조금 걸으니 작은 삼거리가 나온다. 오른쪽으로는 대진항 방향, 왼쪽으로는 대진 해변 방향이다. 양길 가운데 184m의 상대산이 늠름하게 서 있다. 상대산 정상에는 동해안 절경 중 하나라는 관어대가 있다. 북쪽으로는 울진 후포, 남쪽으로는 포항, 호미곶까지의 동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덕하니 자리 잡은 멋진 정자이다. 예전에 영해는 도호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영해 부사가 인근 시인 묵객들과 함께 어울렸던 곳이다. 절경은 절경인데 보는 마음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중앙에서 내려온 관리와 지역의 토호들이 함께 어울릴 때 수발들어야 하는 민초들의 고통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다산집에 실린 구절이 이를 상징적으로 일깨워준다. 사람들은 가마 타는 즐거움을 알면서도 가마 매는 이들의 고통은 모른다. 인지좌열악, 불식견여고 유명한 이야기죠. 상대선 기슭을 잠시 돌아서면 바로 대진 해변이 나온다. 고래불대교를 건너니 덕천 해수욕장이다. 이곳부터가 그 유명한 명사 20리 고래불 해변이다. 통상 백사장이 좋으면 명사 10리라고 하는데 이곳은 그 길이가 하도 길어서 명사 20리라고 한다. 실제 걸어보니 시오리는 좋게 된다. 저 멀리 상대산 관아대와 짝을 이룬다는 봉송정이 있다. 봉송정에서 배낭을 펴고 잠시 휴식에 들었다. 물 한 모금으로 갈증을 푼 뒤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무념무상의 순간이다. 오고 가는 사람도 자동차도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오른쪽에는 광활한 바다가 펼쳐져 있고 왼쪽으로는 너른 들판이 있을 뿐이다. 얼마나 걸었을까? 고래불 해변이 끝나면서 병곡면 사무소가 나타난다. 병곡면 사무소를 지나 한참을 걷고 있는데 웬 픽업 트럭 하나가 나를 추적하듯이 따라온다. 힐끗 보니 그쪽 운전자도 나를 째려보듯이 바라본다.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그 픽업 트럭은 계속 내 옆에 따라붙는다. 다시 바라보니 그쪽 운전자가 빙그레 웃는다. 아이고, 바로 영구 외당숙이다. 내 중학교 한 해 선배인 영구 외당숙은 멋쟁이 중에 멋쟁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던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영구 외당숙은 저보다 58년 개띠는 같습니다. 58년 1월생이고 저는 58년 12월생이고 영구 외당숙은 점잖으면서도 은근히 짓궂은 면도 있다. 이날도 내가 근처에 도착할 즈음을 계산하여 트럭을 몰고 나왔던 것이다. 내가 무념무상의 걸음을 계속하고 있으니 슬그머니 내 옆에서 에스코트를 한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마냥 걷고만 있었던 것이다. 영구 외당숙의 픽업 트럭이 올랐다. 영구 외당숙은 자기 집에 가기 전에 자신이 개발 중인 현장에 함께 가보자고 한다. 현재 동해선 열차는 포항에서 영덕까지만 운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이고 공사가 완공되면 영덕에서 삼척까지 연결된다. 그러면 포항 삼척의 동해선이 바로
그러면 포항 삼척 동해선이 일단은 제대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영구 외당숙이 개발을 위해 사놓은 부지는 병곡역 건립 예정지 바로 뒤편이다. 몇 년 후 병곡역이 완성되면 그 부지에다가 펜션을 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대순아 2, 3년 후면 될 텐데 그때 누야, 제 어머니를 누야라 부르죠. 나이는 뭐 23년 차이 납니다만은, 대순아 2, 3년 후면 될 텐데 그때 누야 모시고 온나 라고 한다. 나야 뭐 땅 보는 식견이 없지만 나 같은 문외한이 봐도 그곳에 펜션을 지으면 그럴듯 할 것으로 느껴진다. 병곡역 건설 예정 부지에서 보면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동해 고래벌 해변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영구 외당숙 집으로 가니 외당숙모가 반색을 하면서 반긴다. 외당숙모는 내 팬이라고 한다. 소고기, 불고기를 비롯해서 유기농 계란찜 등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넉넉하게 점심상을 마련해 주었다. 배불리 점심을 먹고 어머니와 영구 외당숙 간 전화를 연결시켜드렸다. 사촌지간에 오랜만에 통화라 장시간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다. 밥도 먹고 길을 뜨려 하는데 영구 외당숙이 선물을 준다. 내가 입고 있는 3,000원짜리 비닐 판초 우유가 영 마음에 걸렸는지 미군 보병용 판초 우유를 준다. 또 걸어가면서 혹시 한기를 느끼게 되면 약으로 쓰라고 등산용 술통에 버번 위스키를 듬뿍 담아준다. 게다가 외당숙모는 걷다가 피곤하면 먹으라고 초코바 10여 개를 비닐 팩에 예쁘게 포장하여 준다. 고맙기 그지없다. 영구 외당숙이 사는 금곡리 집은 영덕군의 북쪽 마지막 끝집이다. 한 걸음만 옮기면 울진군 후포면 금읍니다. 그러니까 영구 삼촌이 사는 집하고 옆집하고 요 삼촌은 여기는 영덕, 여기는 바로 옆집은 울진입니다. 바로 옆집부터가 울진군인 셈이다. 자, 이제 나는 영덕군을 넘어 울진군으로 들어간다. 1시가 조금 넘어서 영구 외당숙과 이별을 했다. 외당숙과 외당숙모는 1km 정도 우정 동행을 하겠다면서 함께 걸었다. 저 멀리 외당숙의 집이 가물가물 보이는 곳에서 영구 외당숙 내외와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그리고 다시 나는 후포 방향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영구 외당숙은 후포항을 지나 등기산 공원에 가면 반드시 스카이워크를 걸어보라고 권유했다. 후포항을 지나 등기산 공원에 다다랐다. 숨을 헐떡이면서 등기산에 올랐다. 멀리서 봐도 스카이워크는 장관이다. 해수면에서 20m 상공에 길이 135m의 투명 강화 유리길이 바다를 향해 쭉 뻗어있다. 스카이워크를 산책하면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바다 풍경은 가히 일품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쩌리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은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개장을 하지 않는단다. 그냥 스마트폰 사진으로만 기록을 남겼다. 서운한 마음을 뒤로 하고 울진 대게 유래비를 거쳐 월성정에 도착했다. 문득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되짚어봤다. 해파랑길 출발지, 즉 저쪽 5,6도 해맞이공원이죠. 해파랑길 출발지부터 390km를 왔다. 전체 770km의 절반을 넘은 것이다. 역시 시작이 반이다. 시계를 보니 어느덧 오후 5시가 넘었다. 목적지인 기성면 사무소까지는 아직 9km가량이 남았다. 기성공항, 지금은 울진 비행훈련원이 있는 곳을 지나야 면 사무소에 도착할 수 있다. 아무도 없는 바닷길을 또 걷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비행 연습을 하는 경비행기들이 우렁찬 소리를 내며 연신 이륙과 착륙을 한다. 구산 해변을 지나니 오른쪽으로는 바다요, 왼쪽으로는 수십 메다 높이의 편편한 고원이 끝도 없이 계속된다. 기성공항이다. 수 킬로미터가 되는 그 길을 따라가니 다시 산중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기성공항 정문 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숨이 차오른다. 한참을 쌕쌕거리면서 포장도로를 따라서 올라가니 기성공항 정문이 보인다. 기성공항에 대한 나의 감회는 다르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김중곤 대표는 무소속으로 이곳 울진 영양 영덕봉화에서 출마했다. 이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노태우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당대표를 지냈으니 마지막 봉사기회를 달라고 나서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그 당시 이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이 불었고 이곳 대구 경북에서는
그 역풍에 대한 또 다른 역풍이 불고 있었다. 그럼에도 김중곤 대표는 출마를 강행했다. 나는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두고 김 대표에게 차출되어 이곳에 왔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후보는 이곳 울진군 기성면 출신의 김광원 의원이었다. 기성공항은 김대중 정부 당시 김중권 비서실장이 국비를 끓여다 만든 공항이다. 그 당시 권력의 실세들이 자신의 지역구나 고향에다 공항 등 인프라 시설을 짓다 보니 무안공항은 하나갑공항이요, 울진 기성공항은 김중권 공항이란 말이 파다했다. 문제는 공항을 지을 때 여러 가지 고려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기성공항도 건설만 했지 달리 이용할 방도가 없었다. 나는 이 대목에 주목했다. 태초부터 원래 길이라는 건 없었다. 사람과 짐승들이 다니다 보니 작은 흔적이 생기고 그 흔적을 따라 더 많은 사람과 짐승들이 오가니 오솔길이 된 것이다. 그 오솔길에 더욱 많은 왕래가 있게 되니 드디어는 큰 길이 된 것이다. 어차피 기성공항은 건설되어 있다. 처음부터 항공사의 이용권 문제라든지 활용 방도를 정하지 못한 채 지었지만 기성공항은 엄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특색과 연계하여 활용 방안을 찾으면 될 일이다. 울진과 영덕은 천혜의 청정해역을 갖고 있다. 특히 울진은 대표적 계곡인 불영계곡과 천연기념물인 성류굴, 그리고 우리나라 유일의 천연 용출 온천인 덕구온천과 대표적 온천인 백암온천이 있다. 그것을 엮는 것이다. 기성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짧아서 큰 비행기는 이착륙이 불가능하다. 한창 우리나라로 밀려오고 있는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고급 여행 패키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즉 김포공항에서 이곳 기성공항까지 50인승 정도의 프로펠러 경여객기를 띄우는 것이다. 일종의 리치 마케팅, 즉 부자 마케팅이다. 박리담에도 전략이고 후리소매, 그러니까 이유는 부품하고 조금 리치 마케팅이죠. 후리소매도 전략이다. 관광에서 사람 수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 구상은 구상으로 그치고 말았다. 김중권 대표가 낙선했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 김광원 후보가 46%를 얻어 당선된 반면 김 대표는 27%, 열린우리당 박영무 후보는 24%를 얻었으나 낙선했다. 단순 계산으로는 만약 김중권 대표가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왔거나 열린우리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면 능히 김광원 후보를 제칠 수 있었다. 김중권 대표는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치열하게 경합을 벌였으나 중도에 접었다. 다른 후보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로 결정되던 전당대회에 불참한 반면 김중권 대표는 전당대회에 참석하여 노무현 대통령 후보 확정을 축하해 주었다. 그의 대통령 선거 때도 마이크를 들고 이곳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목청을 높였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1년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그 와중에 새천년 민주당은 분당이 되어서 열린우리당이 튀어나왔고 2004년 총선 때 김중권 대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 열린우리당 측에서 외면하다시피 하니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것이다. 김중권 대표의 경륜과 열정으로 보았을 때 17대 총선에서 당선되었다라면 나라로 봐도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되었을 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저런 상념에 사로잡힌 채 기성면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런 수가 있나. 명색이 명사무소가 있는 곳인데 초라하기 짝이 없다. 언뜻 봐도 숙소를 정할 곳조차 보이지 않는다. 마침 가게 한 곳이 영업을 하기에 문을 열고 들어가 가게 여주인에게 물어보았다. 딱 한 곳에 모텔이 있다고 한다. 이리저리 찾아 헤맨 끝에 베니스 모텔을 찾았다. 기성면 유일의 모텔이다. 모텔 자체는 작은데 주차할 공간은 널찍하다. 주차장에는 작은 트럭들이 줄을 지어 서 있다. 아마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는 작은 화물 트럭 운전자들이 하룻밤을 묵는 모양이다. 시계를 보니 8시가 한참 지났다.
숙소에 들어와 초코바로 저녁을 때우고 샤워를 한 뒤 하루를 정리해본다. 오늘은 날씨도 흐리고 걷기에 좋아서 그랬는지 36.3km를 걸었다.